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또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고민 상담들을 도와드릴 텐데요.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제 얘기 드렸다시피 과매도 구간에 진입은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시장을 눈치 보면서 관망하는 음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고 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유튜브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잠시 짧게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전에 최근에 계속 내려왔던 지수의 하락 압박을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체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아래쪽 하단까지 왔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어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얘기 드렸었는데 아주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영향권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400선 초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역시 비슷한 흐름성이지만 뭐 오늘 약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방향성 전환에 대한 어떤 기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금은 기다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섣부르게 지금 달려들지 마시고요. 잠깐 돌아서는 흐름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밑에다 두고 그 가격대를 진입하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진입하고 난 뒤에 한 템포 늦게 매수 타점을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어떤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오늘 아침에 항상 체크해 보면 됩니다. 테마 장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데 역시 어제 시간의 흐름성에서도 역시 특정 테마들의 어떤 위주성의 흐름성이 좀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또 역시 테마주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역시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에 우려가 좀 인식되면서 식량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뒤에 후발성으로 조금 더 강해진 흐름이 있었고요. 다만 이 테마들이 순환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나면 결국 그 순환이 예전처럼 지속적인 것보다는 일순환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운 쪽도 이런 분위기가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몇 번의 패턴을 거쳐서 올라왔던 흐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테마주들이 한순간 죽어버리면 그 다음으로 다시 순환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북한 도발에 조금 더 초점을 인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관련주인 빅텍이 좀 급등성을 많이 보였던 부분들이 있죠. 그 빅텍의 움직임성이 조금 지지력과 위아래로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이 해지 수단으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도무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딱 눈 감고요. 수급만 벗고 있으면서 외국인, 기관 중에서 특히 연기금 그리고 투신 이쪽에 대한 흐름성이 같이 한날 한시에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날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때까지 좀 강하게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반등성이 조금 오히려 좋게 나타나고 떨어지는 폭도 약간은 적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봐둬야 될 것 같다. 전기차 수요가 회복한다.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배터리 쪽에 대한 흐름성을 좀 더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의 어떤 그 출시의 언팩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음성 인식에 대한 통역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서 판매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IT,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이 먼저 이제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재, 장비 쪽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시점에 어떤 기존 일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 흐름성에 중심을 두고 좀 이 내려오는
흐름성을 조금씩 분할 대응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72,500원대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래쪽에서 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9,800원 정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가격 아래쪽으로 터치가 된다라고 하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단기적이지만 신용잔고가 좀 늘었던 부분들이 또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좀 떨어질 때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쯤 낙폭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한 번 더 떨어지는 흐름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드립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적극적인 어떤 내가 테마주를 빠르게 단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한번 휘청거리는 흐름에 공포를 주는 거를 기회로 삼고 잡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이제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겠죠. 뭐 시장상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다만 타이밍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T-로보틱스? 로보틱스요? 네, 로보틱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800원이 10%입니다. 23,800원에 10%요? 네네. 언제 사셨어요? 한 3일 됐나, 3, 4일 됐나. 그래요? 네네. 로봇주 흐름이 좋긴 한데 그 T-로보틱스 지금 뭐 로봇주는 누군가 어디에선가 확실해지면은 LG전자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뭐 전략적인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지분에 대한 부분 참여가 어느 기업인지 조금 의문성이 저도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최근 움직임 보면 에브리봇이나 로봇도 움직이는데 조금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테마성 움직이지 않고. 근데 그게 좀 명확해지고 로봇주에 대한 아직 시그널에 대한 신호를 한 번 더 줄 수 있으니까 보유 관점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얘는 장기로 가시면 안 돼요. 로봇주는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주면 좋은데 날개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깊게 또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주는 거는 대기업,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여기저기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뒷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또 시장이 약간 이제 소외성으로 이제 관심이 좀 사그러들면 또 빠지거든요. T-로보틱스는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섹터적인 부분이 너무 뚜렷해서 단기적으로만 보시고요. 만약에 반등성 로봇주에 한번 반등성이 더 나온다면 저는 짧은 시세 한 25,500원대 구간에서 짧은 시세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이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국전력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100원에 10%입니다. 22,100원에 10%요? 25,100원이요. 5,100원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산지가 됐는데요. 이게 네. 추매해가지고 좀 탈출할 수 있나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탈출은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네, 단기간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죠? 뭐 전력적인 문제가 뭐 지금 미국은 뭐 엄청난 추위 때문에 난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날씨 영향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향후에 이제 한국전력도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벗어나야 되죠. 공기업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실적으로 얘들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민 경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주가 변동성은 또 이슈가 되면서 한 번씩 올라올 수는 있어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봤었는데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 기관 쪽 수급이 약간씩 유입되는데 특히나 투신 쪽하고 기관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게 좀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좀 많이 이제 12월 달하고 작년 11월 말하고 12월 달에 보면은 그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한목에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매집성 좀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때 흐름성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던 단기적으로 이래 끌어올렸던 흐름인데 그게 빠져나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가를 좀 낮춰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좀 웬만하면 18,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좀 사시면 좋고 18,500원 아래쪽으로 눌러준다라면 좀 매수 관점 가져가시고 그 아래에서
싸게 낮춰야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네, 내가 네. 단가 낮추고 올라와서 팔겠다라는 계획. 이건 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싸게 사서 낮추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네. 분명히 눌러주니까 18,500원대 아래쪽으로 조금씩 나눠서 사시면서 단가를 최소한 못해도 21,000원대 부분까지 낮춰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대응을 해서 내가 다시 그 가격 왔을 때 비중 줄이고 나머지는 조금 기다려볼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해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씩 사시면서 한목에 21,000원까지 훅 내리지 마시고요. 싸게 더 살수록 내가 적은 돈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으로 천천히 기준만 딱 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저는 단가 그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랩지노믹스요. 랩지노믹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무중 받아갖고 3,000원이고요. 네. 21%요. 21%요? 예. 네, 조금 줄일까요? 예? 조금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아, 뭐, 네, 갑자기 21%면 네. 한 10% 정도 줄이라고요? 네, 수익 났었는데 안 팔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애초에 위쪽에서 이미 수익권이 더 좋지 않았었나요?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은데. 아, 많이 좋았었죠. 그렇죠. 근데 좋았는데 내려왔는데 네. 지금 계속 못 팔고 있으면 계속 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위쪽에 있었던 건 지나간 일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가격적인 부분들 예, 예. 위에서 좋은 수익이 있었던 건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과거를 예.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오늘 내가 봤었을 때 수익 중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얘가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관심소가 높냐 낮냐라고 보면 현재 높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예. 이 부분에서는 그 재료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 뭐 해외에서 이제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예.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예.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AI가 지금 시장 중심을 두고 있지만 결국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에서도 역시 굉장히 디지털 의료 쪽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 기대성은 좋은데 현재 흐름상에서 3,000원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무중이나 증자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성이 생긴 부분에 그대로 두기는 좀 저는 이제 항상 분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대로 둔다라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이걸 챙겨놓고 있으면 내려가더라도 아쉬움이 없거든요. 아. 다시 또 늘릴 수 있는 전략도 되고 추후 내가 현금이 다시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만 수익성을 좀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가 올라가면은 어차피 누적 수익은 합산했을 때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만 좀 하시고요. 아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올라온 4,300원대까지는 유지해 보시고 그 구간에서 재차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비중을 또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수익을 챙겨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서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전 지금 줄일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는 지금 줄여도 어차피 수익성이 있는 구간이니까요. 한 10%, 한 14, 5% 정도 되는 20%좀 남짓 안 되겠네요. 그죠? 한 17%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좋았던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 3분의 1 정도만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계시는데 좀 여유롭게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HPO요. HPO.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300원에 20%요. 8,300원에 2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본전까지 8,300원 거기까지 올 수가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들고 계세요. 배당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배당 안 들어왔나요? 이게 최근에 아니요, 사셨나요? 예, 예, 예. 아,
이거는 거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업 자체는 문제 없고 이 배당도 조금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홀딩하셔도 되고 뭐 시장에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건기식 쪽 관련해서 뭐 연구라든지 그하고 건기식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입 판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무적인 부분이 괜찮은데 좀 줄기도 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 또 괜찮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건기식 쪽이 많이 이제 옛날에 한 붐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뭐 솔직히 HPO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밑으로 그 실적으로 상장하고 난 뒤에 흐름성이 없었고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초에 있었던 흐름성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좀 시간만 투자하시면 상승 사이클에 한 10,000원대 위쪽에서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거 이런 종목을 단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내가 짧게 수익 내야지라는 전략은 맞지 않아요. 호가창도 얇고 사실 때 보니까 뭐 이 호가창에 이제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거의 없죠, 그죠? 많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짧은 수익을 내려고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비중 20%나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약간 중기적으로 수익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좀 패턴의 흐름상 이런 기업은 리스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부채 리스크도 없고 뭐 특별한 리스크가 없어서 들고 계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 투자만 좀 하시고요. 한 1,500원대 오시면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 한번 해보세요.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STX요. 12,900원요. 25%예. STX요. 예. 만 얼마요? 12,900원에 25%요. 어떤 이유에 사셨을까요? 방송에서 좋다 해서 샀거든요. 그 추가 매수해가지고 네. 프로가 좀 많아요. 25%나 됐어요. 네. 어머니 방송 보고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은 사면은 결과가 좋던가요? 안 좋은 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가 좋지 않은 건데 계속 그 방송 보고 누가 좋다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또 하게 네.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안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오히려 네. 그거를 내가 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 좋다라는 종목들도 옥석을 가려야 돼요. STX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예요. 이슈가 돼서 그냥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슈도 이미 한참 전에 만들어졌었고 좋다 이제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될 거라는 전망만 던져놓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냥 관심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미 시세 흐름이 좀 많이 나왔던 기업이라서 어머님들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한 중에. 전문가들이 얘기한 중에 삼성전자,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좋은 종목들만 전문가들이 안 좋다 할 때 막 이런 때 막 내려간다 그러면은 싸게 사려고 해요. 좋다라고 했던 시점부터 그 시점에 보였던 가격보다 내가 무조건 싸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이 대응하시기에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반등에서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000원대 정도까지 반등 나와주면은 위쪽에 매수가 근처에 왔었을 때 한 12,000원대 정도면 또 저항 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대 부분 오면은 매도하시고 전문가들 뭐 저도 전문가지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 웬만하면은 좋다라고 해서 사는 거는 느끼시잖아요. 확률적으로 내가 안 좋은 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확률이 높은 쪽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손절가는 얼마로 보면 됩니까?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 커요. 반등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리까지 시세 흐름이 있었던 제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꼭 반등할 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코리안 리고요. 네. 코리안 리 7,000원에 20%요. 7,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거 좀 길게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조금 더 떨어지면 한 10% 정도 더 태우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싸게 많이 태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요. 6,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네. 한 10% 정도 더 하려고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6,500원대 제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저는 이제 지금 봤잖아요. 그죠? 지금 보는 네. 시점에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항상 상담을 드릴 때 이제 흐름이나 뭐 기업들의 내용들을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뭐 역시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쪽 관련된 부분에서 특수보험이잖아요. 그죠?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재무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깔려 있는 부분인데 뭐 배당 성향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번 차익성 매물이나 이런 흐름성이 나올 거예요. 거래는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성은 또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한번 타면 쭉 올라갔다. 전문가님 작년에 배당을 430원을 줬는데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다는데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까요? 제가 지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내가 실망할 것도 없고 더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이자를 받았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지 금액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 이익이 얼마다 수익률 대비 이익이 얼마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100만 원 들어가서 10% 먹었는데 10만 원 먹었다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 수익이거든요. 맞잖아요. 100만 원, 10만 원 수익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6만 5천 원 얘기하셨잖아요. 6,500원. 6,500원. 네. 6,500원 아래쪽에서 10%를 조금 나눠 사는 거는 저는 뭐 모아가시는 전략이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7,000원대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저가 기준이기도 한데 6,800원대 여기서 약간의 변동성은 주겠지만 여길 지킬 수도 있으니까 싸게 더 사는 거는 6,500원 아래쪽에서만 대응을 하시면서 이 호흡을 조금 이 기업은 급등주가 아니니까 길게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가보시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노을이요. 노을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00원에 35%예요. 네.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사셨죠? 예, 조금 알고 샀는데 네. 어떻게 좀 못 팔고 그냥 그렇게 네. 넘겼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한동훈 그 테마주죠. 테마주고. 아니 그 전에 샀는데 네. 그거는 모르고 샀어요. 언제 사셨는데요? 좀 여름에 샀는데 작년 여름에요? 예. 작년 여름에 사셨다라고 하면 작년 여름에 9월 달일 것 같은데. 네. 네. 그때쯤 샀어요. 그때 뭐 증자 쪽 관련된 부분 올라왔지만 그때도 역시 한동훈 관련주였어요. 네. 그랬어요? 네, 계속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었던 잘 이슈고요. 몰라가지고 네.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주식이 막 올라 있는 상황인 것도 제가 봤을 때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주가가 높은 상황이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테마성 어떤 재료성이 녹여져 있지만 실적으로 이 기업 자체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형주가 어떤 그 섹터에 묶이면서 갑자기 시장에 어떤 관심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와, 한동훈 관련주다. 한동훈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가설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시장에 어떤 관심이 들어오면서 막 매수세가 수급이 몰려서 사람들이 막 서로 사니까 올라가는 게 테마주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세력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5,700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뭐 대권까지 생각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술적 반등에서 기든 아니든 탈출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테마주보다 내가 이런 거를 빠르게 대응 못한다라 그러면 테마주보다 대형주 지금 4,500원이요? 네, 4,500원. 대형주 많이 떨어진다, 안 좋다 할 때 조금씩 사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500원대 저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정리 들어가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목요일날 진행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오후 3시에 진행되고요. 짧게 진행되니까 오셔가지고 팩트 있는 내용만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이고요. 선능력 쪽에서 열립니다. 샹제리제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래 하단에 나오죠. 그쪽 확인하시고 토요일 날 오시면 저하고 또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어떤 실제로 저희 강연에서는 전 노하우를 많이 얘기를 드린 편입니다. 결국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의 진입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종목부터 먼저 생각하고 보는,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종목을 알고 있으면서 이 종목이 내 상황에 매수 타점이 맞나 안 맞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 진행할 텐데요.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T고요. SAT고 매수가는 2,710원, 비중은 10%다. 자,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딱히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주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저 꼭대기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은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떠냐면은 한 번 더 공포성을 심어주면서 한번 꺾었다가요, 시간을 조금 많이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슈가 있었는데 올라갔다 갭 떨어지고 그냥 빠져서 좀 당황스러운 흐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단가가 2,710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밀리는데도 조금 덜 밀린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 반등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잠깐 보면은,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 수 있는 가격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2,700원에서 8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00원 라인대 정도까지,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올라오면은 2,800원대 같은 수익이 한 5, 6% 정도 나올 것 같네요. 한 6, 7% 나오는데 거기서 단기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현이하네요. 네. 그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차체 이쪽보다는 이제 디지털, 자동차의 어떤 디지털적인 부분의 접근성을 좀 둬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쪽이죠. 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수요가 또 증가하면은 이제 저가형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가 또 시작되고, 그 부분들이 또 수요가 또 다시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 부품 쪽에서도 또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 흐름성에서 최근에 만들어놨던 어떤 지지 라인대에 대한 흐름성을 지금 깨면 안 되거든요.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 없이 내려왔던 부분들 의미 없고요. 16,400원대 부근의 이 가격대부터 해서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더라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어떤 수급의 의미를 2번씩이나 줬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압박을 주겠죠. 다시 살려놓을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지금 이 자리는 눌림목 지지 반등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재료적인 거 이슈나 이런 거는 반복될 거기 때문에 순환 이 사이클 종목이다라고 봐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뭐 눌림목 대응이었을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익성을 좀 짧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7,500원대 저항을 또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7,500원 이쪽으로 넘어설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네요. 자동차 쪽이 좀 나오는데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디지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 좀 약간 이거는 의도된 어떤 매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력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에서는 좀 그래 뭐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빅사이클이 나왔던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뭐 애플카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플카이가 최근에 나왔는데 시장에 어떤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뭐 왜냐하면 VR, XR 쪽에 관련된 초점이 더 높았기 때문인데 향후에 이제 애플카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거나 하면서 변화를 좀 줄 텐데요. 뭐 현대차나 뭐 다른 자동차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자율주행이나 뭐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하고 기아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흐름성을 같은 길, 같은 흐름을 맞춰가겠다라는 어떤 내용성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자동차 시장도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복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다 생각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먼저 선반영을 줍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과거에 그런 애플카 이슈가 크게 나타나면서 자동차 쪽이 강했던 이 흐름성으로 제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는 매집성 자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떨어질수록 조금씩 모아두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내가 한 4만 원 초반대, 중반대까지는 좋은 전략이 나오니까 내려갈 때 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 5% 비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으로 좀 떨어질 때 뭐 31,000원대 밑으로까지도 내가 조금씩 모은다, 1%씩 모아두신다라면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매수가인 46,000원 위쪽에서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요. 변동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이 종목이 떨어질수록 내가 사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으는 전략. 특히나 그 모을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한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한 주씩만 사도 어느 순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사시는 쪽으로 얘기 드리고요. 이거는 충분히 저는 추가 전략으로 가시면서 32,800원대 부근 정도면 아주 좋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꼭 체크하고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추가된 가능 의견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네요. 게임은 중국 영향이 좀 있어야 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2,000원대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뭐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크게 한번 작용이 될 겁니다. 그때가 바닥에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돈이 묶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단가상으로 봤었을 때 52,000원에서 추가 매수한다. 얼마나 사야 될까? 잔뜩 사야 됩니다. 잔뜩 사놨는데 안 가고 더 추가적인 신저가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이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지금 현재 추가 대응을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흐름성을 만들려고 하다가 밑으로 떨어진 구간인 29,000원, 3만 원대 정도로 안착시켜 놓고 흐름을 바꿔갈 때 4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래쪽으로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29,500원 거의 3만 원대 정도로 상승하고 난 이후에 게임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3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게임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나 패시브 효과가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일정상으로 존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려가는 데 사는 게 아니라 29,000원, 3만 원대 돌아왔을 때 매수 관점을 추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테니까요. 현재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응 없이 홀딩 의견 가는 쪽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KCC 22만 5천에 10% 두고 있습니다. 22만 5천 원에 10%요? 네네. 네. 근데 요즘 요게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목표 주가도 또 좀 하향하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조선에 대한 분위기나 얘도 조선 쪽에 이제 우리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요, 배, 그렇죠? 네네. 도료나 뭐 이런 쪽 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좀 보면 좀 기다려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 이 건설 쪽으로 또 가면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얘도 건설을 네. 하잖아요, 그죠? KCC 건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재나 뭐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창호부터 해서 뭐 엄청 많아요. 건설에 집중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최근에 건설이나 인프라나 뭐 이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하락세의 흐름성 보이고 일부 특정 이제 기업이 워낙 예전의 흐름 사이클에서 그 패시브 그냥 시장 수급 효과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얘는 조금 뭐 깊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현재 시장에서 약간 좀 분위기가 소외된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뒷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향 전망이 나왔다라고 해서 떨어질 게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네.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22만 5천 원이면 단타하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게 얘기예요. 저는 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차피 내가 10% 샀다. 근데 내가 10% 샀다고 KCC를 들고 그냥 놔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데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10% 샀는데 얘가 진짜 많이 떨어지면 내가 더 살 수 있는 현금성을 준비해 놓고 그냥 10%만 보유하고 있자. 이러면은 내려갈 때 크게 어떤 변동성을 주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기업이니까 그걸 이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떨어지는 거나 하향 전망하는 거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고는 하되 나는 이제 내가 KCC를 오를 수 있다라고 샀는데 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기둥이 흔들리면은 계속 따라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떨어지면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 17만 원. 18만 원. 18만 원 아래쪽을 만약에 갑자기 휘청한다라고 하면 남들은 다 저 떨어지고 저가 가는데 얘기하지만 그게 싸게 사는 네. 거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남들은 피하는 걸 내가 샀었을 때 남들이 안 사니까 싸게 사놓고 올라오면 남들이 와 오른다 하고 살 때 나는 파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네. 생각하면은 저는 KCC는 지금은 더 늘리시면 마시고요. 가격대를 딱 정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중간에 어설프게 네. 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네네. 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안 사면 올라갈 네네. 거니까. 안 오면 올라가는 네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네네. 18만 원 아래쪽에 오면 더 사되 지금은 뭐 매수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홀딩 네네.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18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 단가를 좀 늘려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왔다라고 해서 내가 10% 갖고 있는데 10%, 20%를 막 사버리지 마시고요. 거기서 네네. 나한테 살 시간을 충분히 줄 거예요. V자 통 올라가면 그냥 쭉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안 사도 되는 건데 충분히 시간을 주고 더 싸게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미리 사놓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사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 오면 네. 사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휴메딕스요. 네, 매수가 후 부중은요? 34,000원 10%요. 34,000원에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실적도 좋고 조정도 많이 받고 한 것 같은데 향후 네. 전망이 궁금합니다. 뭐 필러. 요즘 뭐 필러 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뭐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계속적인 부분은 있겠죠. 뭐 재무는 얘는 좀 안정적이에요. 뭐 계속 좋아진다라고 뭐 확 커진다 이런 분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계속 이거는 뭐 솔직히 우리가 피부나 내 자기 스스로한테 투자 관점은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성장이라는 부분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쪽 관련해서. 그래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계속 순이익이 계속 좋잖아요. 이익성도 좋고. 그래서 저는 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은 내가 뭐 좀 싸게 사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작년에 이제 여름에 조금 이쪽에 주가 변동성의 고점 영역을 조금 같이 흐름을 만들었었죠.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봉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그 흐름성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넓게 봐야 돼요. 한 3개월치 묶어서 보고 3개월치 묶어서 보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정이 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정도까지 조정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방향성을 바꾸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단계라고 보이죠.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내려가도 한 3만 원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현재 자리 10% 비중이라면 홀딩하시고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면은 뭐 한 28,000원까지 갑자기 압박을 좀 줄 수도 있다라면은 그런 가격은 조금 늘리셔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닌 이상은 10% 비중 유지하시고요. 홀딩하시고 시간만 좀 딜레이 둔다라면은 위쪽 고점까지 한 번 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막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기업 아니니까요. 좀 호흡을 좀 길게 두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거 의견 드려볼게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LG 학을 사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LG 화학이요. 네네. 사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사지 마시고 지금 네. 말고요. 그러면 네. 제가 그냥 가격 얼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크게 문제 리스크 있다 없다라는 거 상관없이요. 나중에 네. 내려와서 분할 매수하더라도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가격이 올 것 같거든요. 올 것 같은데 안 온다라면 나는 이 기업 절대 안 사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 가격이 이 가격에서 터치하고 오를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 35만 원? 조금 높게 본다면 37만 원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내가 한 5% 간격으로 비중을 한 2%씩 이렇게 담아두면은 지금 현재가 41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37만 원 아래쪽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평단가 37만 원 아래쪽인데 지금 41만 원대 37만 원 아래쪽에서 지금 팔면은 못해도 20% 이상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가서 사놓고 목표가는 지금 내가 사고 싶어하는 이 가격대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41만 5천 원을 이게 지금 여기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무너지면은 저항이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에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는 지금 여기가 지지받을 거다라고 해서 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추세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게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깨진다라고 보고 37만 원대 아래쪽에서 사시는 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점은 사지 말고 좀 더 타이밍을 뒤로 낮춰서 남들이 사고 물릴 때 나는 밑에서 사야지. 그들이 물린 자리에 본전 오면 팔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하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격 잘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름 NHNKCP. NHN은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어려워요. 네. 매수가는 18,000원이고요. 18,000원이요? 네, 20%입니다. 20%요? 네. 오래 기다리고 계시네요. 단가 많이 낮췄어요. 3만 얼마에서. 많이 낮췄는데, 그죠? 한 번에 낮추고,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한 번에 낮췄다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네요. 보니까, 흐름 보니까. 저기 높게 있는 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뭐, 권리락 이슈 때 갔었던 것 같은데, 2021년도쯤에 사셨겠네요. 그죠? 네, 근데 아니, 그때 회사가 좋다 했었는데, 뭔데 그래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 가격도, 그것도 낮아져 버리고, 그래서 많이 기다렸어요. 얘가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쪽, 특히 일본 쪽이나 이런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엄청 결제나 우리 오프라인 결제라는 많은 결제 관련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중을 많이 늘려놔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 추가 매수 좀 하려고요.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내렸을 때 했었으면 되는데 올라서 지금 이제 투하를 해야 지금 해도 되나 싶어서 저는 항상 이 그래요. 가격이 높은 차이에 있으면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약간 시점상으로 얘가 단기적으로 빨리 가면 좋긴 한데요. 시간을 좀 두고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얘가 갑니다라고 해서 제가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보이는 가격대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가격대 한 11,000원대 정도인 것 같거든요. 11,000원대. 그런 데서 초반에 늘리는 건 네네. 좋은데 늘린다라고 해도 비중이 지금 이미 20% 깔려 있어서 네. 조금 늘리는 게 이제 점점 금액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낮춘다 그러면 네. 분명히 14,000원 아래쪽까지 낮춰놔야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일단은 분명한 거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는 맞아요.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 결제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기업 자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홀딩하고 좀 길게 호흡을 조금 두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건 홀딩하고 예. 계세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종목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네요. 자, YG 엔터가 한정없이 내려가죠. 뭐 블랙핑크 뭐 어떻게 뭐 작전이었나요? 블랙핑크에 관련해서 좋다 뭐 계약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계약이 아니라 이제 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소속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멸성이잖아요. YG는 험난한 길을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5%를 들고 있는다라는 관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저는 과거에 NC소프트 냄새가 조금 납니다. NC소프트 같은 냄새가 조금 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정없이 내려갔죠. 한정없이 내려갔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NC소프트가 위쪽에서 이 비슷한 흐름성의 어떤 저도 이제 패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성을 생각하는데 위쪽에서 흐름성 좋다가 뭐 악재성 흐름성이 한번 나왔다가요 떨어졌다가 다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번 줬는데 그 뒤로 한정없이 내려가는 흐름성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의 패턴이죠. 근데 앞서 그런 게 이 고가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고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블랙핑크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이제 엔터 쪽에 가장 중요한 소속 연예인의 부재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었을 때 어떻게 올라갈까라고 보면은 혹시나 하는 부분에서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성이 최근에 이 수급이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에 대한 흐름이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도 신고가 영역에 갔다가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저 흐름성이 좀 깊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은 현재 이 4만 원대하고요. 조금 더 쳐질 수 있는 36,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한 4만 5천 원대, 4만 원대 올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 5% 비중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반등도 기다리지 말고요.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잘라버리고요. 혹여라도 저는 올라오더라도 과감히 잘라버리고 매도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뭐 수익 난다라는 의미를 크게 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네요. 자,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얘기했는데 뭐 건설 쪽에 대한 흐름성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이 조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HD 현대는 이 수급 상황의 어떤 흐름성이 참 묘하게 계속 매수가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저는 연기금 매수 들어오는 종목 항상 체크하는데 이 종목이 항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외국인들의 어떤 패시브적인 흐름성이 시세적인 적용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둔화된 흐름 보이지만 매집성은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집성이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이유적인 부분은 앞서 이제 수급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연기금이 계속 제자를 찾아가는 시세적인 부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줘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흐름성에 대한 이슈 재료 저는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이게 시세 줄 수 있는 내용인가? 저는 조금 애매하게 제가 봤던 경험성의 기준 중에 좀 애매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급의 유입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적인 부분에서 반등은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75,000원대 22% 가지고 있는데 역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 확신이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조금 느껴져서요. 비중을 축소를 매수가 근처 한 번에 오진 않겠죠. 흐름성이 조금 살살 올라오면은 꼭 이번에 비중을 좀 줄여놓고 얘 역시 단가가 62,000원대 아래쪽으로 낮춰져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0원대에서 오면은 비중만 좀 축소해 놓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토요일 날 있으니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